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 보고서 정말 심각해. 이대로 두면 안 돼. 빨리 대체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해 후회했던 순간은 없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지혜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한 사연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명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때로는 거절이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용기 있는 행위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특히 누군가의 부탁이나 지시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오늘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한 신입사원의 처절한 성장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김민주는 입사 후 첫 몇 달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보냈습니다. 그는 신입사원의 팩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업무와 부탁에 내라고 답하는 열혈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늘 빛났고 그의 걸음에는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선배들은 그런 민준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싹싹하고 성실하며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해내는 민준은 모두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늘 새로운 자료들이 쌓였고 그의 손에는 언제나 전화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 후에도 그의 자리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동료들의 커피 심부름은 그의 몫이었고 주말에는 급하게 처리해야 할 서류 작업이 그를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선배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뿌듯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얼굴에는 피로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다크서클은 점점 짙어졌고 어깨는 마치 세상의 짐을 모두 짊어진 듯 축 처졌습니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밝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감출 수 없는 고통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숨은 늘어갔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며 신경이 곤두서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의 열정은 조금씩 번아웃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퇴근 후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민주는 쌓여있는 서류 뭉치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내일 아침까지 끝내야 할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김민주는 손가락으로 가느다란 목을 쓸어내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이수진 대리였습니다. 분명 그녀의 업무였던 해외 시장 조사 자료를 다시 검토해달라는 부탁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주는 알 수 없는 압박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입술은 바싹 말라붙었습니다. 김민준의 휴대전화는 계속해서 진동했습니다. 이수진 대리의 부재중 전화는 벌써 3번째였습니다. 민준은 망설이다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준 씨, 혹시 제가 부탁했던 해외 시장 조사 자료 다시 한번 봐줄 수 있나요? 이수진 대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단호했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어제 밤을 새워가며 급한 보고서를 겨우 마무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머릿속은 물이라는 단어가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는 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결국 이수진 대리의 부탁까지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하루는 동료들의 사소한 심부름부터 상사의 무리한 지시까지 아니오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그의 성격 때문에 끝없이 연장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민주는 밥을 먹는 대신 다른 팀의 급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울리는 전화벨 소리, 쌓여가는 서류 뭉치들, 그리고 그를 끊임없이 부르는 목소리들. 민주는 새벽까지 야근하며 모든 일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잠시 눈을 붙인 시간조차 아까워 커피로 버텨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의 능력 밖의 요구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는 남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은 그의 몸과 정신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마치 며칠 밤낮을 세운 유령 같았습니다. 어느 날 김민주는 중요한 해외 투자 제안서 작성을 맡게 되었습니다. 데드라인은 단 이틀. 하지만 이미 다른 업무들로 그의 스케줄은 꽉 차 있었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피로는 그의 집중력을 갉아먹었고
실수는 늘어갔습니다. 마감 전날 밤 민주는 결국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연필이 쥐어 있었고 미완성된 보고서 위로는 그의 피곤한 숨결이 닿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결에도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눈을 떴을 때 완성되지 않은 보고서 위로 커피 얼룩이 선명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커피 얼룩이 번진 보고서를 본 김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밤샘 작업의 피로와 불안감은 이제 현실로 닥친 재앙 앞에서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는 황급히 얼룩을 닦아보려 했지만 이미 내용은 훼손된 후였습니다. 그의 손은 한없이 떨렸고 심장은 통증과 함께 격렬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감 시간은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겨우 보고서를 다시 인쇄하여 제출했지만 이수진 대리의 표정은 이미 싸늘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민준을 향한 실망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작은 실수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과도한 업무 부담은 그의 발목을 계속 잡았습니다. 밤샘 근무는 일상이 되었고 잠은 사치가 되었습니다. 그는 걸어다니는 좀비처럼 사무실을 오갔지만 피로 누적은 잦은 실수와 마감 기한 지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서류 작업에서부터 중요한 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그의 손을 거친 일에는 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때 열정적인 신입이라며 그를 칭찬했던 동료들의 시선은 점차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민준이 앉았던 자리는 왠지 모르게 비어있거나 그들만의 속삭임이 오가는 것을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어느새 모두에게 불편함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수진 대리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친절한 선배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지적과 냉정한 평가가 그의 업무 보고를 채웠습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었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수진 대리는 민준에게 새로 맡긴 자료의 오류를 지적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 씨, 이번에도 틀렸네요. 정신 좀 차리세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민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착하기만 하고 일은 못하는 바보라는 암묵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깊은 자기 비하와 불안감은 그의 마음을 잠식했고 그는 사무실에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그를 옥죄는 거미줄 같았습니다. 그는 이제 출근길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 김민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밝은 아침 햇살은 그의 어두운 마음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실수와 동료들의 냉대 속에서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작은 업무 하나를 처리할 때도 수십 번씩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또 실수를 저지를까,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하는 불안감이 그의 온몸을 잠식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매 순간 미친 듯이 요동쳤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은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 동안 저지른 실수들을 되뇌었고 내일 또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눈밑은 다크서클로 시커멓게 물들었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더 이상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샤워를 하던 민주는 비누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에도 그의 몸은 경직되었고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정신적인 압박감은 극에 달했으며 평범한 일상마저도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시련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회사 화장실에 몸을 숨겨 거친 숨을 몰아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초췌한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예전의 열정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무기력함과 패배감만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마모되어 갔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은 모두 식당으로 향했지만 민주는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텅 빈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박 이사님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울렁였습니다. 박 이사님이 왜 자신에게 전화를 거시는 걸까? 그는 불안감에 휩싸인 채 전화를 받을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김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 박 이사님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민준의 귀에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박 이사님은 그에게 새로운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민준은 이미 과중한 업무로 지쳐 있었지만 거절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네, 알겠습니다라는 말을 겨우 내뱉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는 김민준의 손에 놓였습니다. 그는 밤낮 없이 매달렸지만 이미 지쳐있던 몸과 마음은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계속되는 야근과 주말 근무는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주변의 도움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하려 했습니다. 마치 자신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착각이었습니다. 결국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핵심 데이터 하나가 잘못 입력되었고 그 여파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시스템은 오류를 뿜어냈고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회사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보고서가 아닌 이제는 회사의 미래가 그의 실수로 인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은 더 이상 냉대가 아닌 명백한 비난과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수진 대리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졌고 그를 향한 눈빛에는 어떠한 온기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민주는 의자에 앉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심장은 고통스럽게 짓눌리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텅 빈 방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퇴사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출력되어 있던 서류는 그의 손에서 한없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모든 열정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쓰디쓴 실패감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대로 끝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더는 못하겠습니다. 그는 서류 위에 놓인 펜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허하게 흔들렸습니다. 김민준의 손은 떨리는 펜을 놓지 못했습니다. 퇴사 서류의 빈칸들이 마치 그의 삶의 허무함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도 발신자는 박 이사님이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이사님은 그에게 잠시 자신의 사무실로 와달라고 짧게 말했을 뿐입니다. 박 이사님의 사무실 문을 열자 실내의 공기는 바깥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박 이사님은 한 손에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에서는 연륜과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김민주는 조심스럽게 마주 앉았고 박 이사님은 아무런 질책도 없이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민준의 얼어붙은 손을 조금이나마 녹이는 듯 했습니다. 박 이사님은 조용히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역시 신입 시절 모든 요청에 네라고 답하며 밤낮 없이 일했던 예스맨이었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모든 꾸준히를 도맡았고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극심한 번아웃과 더 큰 실수를 경험하며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민주는 박 이사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모습과 겹쳐지는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저 역시 김민준 씨와 같은 실수를 저질렀었습니다. 박 이사님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던 마음이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결국 저를 망가뜨렸고 회사에도 더 큰 피해를 주었지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멀리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민준의 눈빛에는 혼란과 놀라움이 교차했습니다. 이윽고 박 이사님은 민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이해와 따뜻한 격려로 가득했습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가
더 큰 영향을 만듭니다. 그 한마디는 김민준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복잡해졌습니다. 아니오라는 말은 그에게 금기어와 같았습니다. 그것이 진정 용기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낯설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박 이사님의 깊은 눈빛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의 빛을 본 듯했습니다. 박 이사님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조언은 김민준의 심장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늪에 빠진 그를 끌어올리는 밧줄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박 이사님의 말이 메아리처럼 반복되었고 과거의 모든 순간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스맨으로 살아오며 겪었던 실패와 번아웃의 순간들을 곱씹었습니다. 모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짊어졌던 과도한 책임감, 밤샘 작업으로 망가진 건강, 그리고 점점 멀어져 갔던 동료들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나약함 때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 고통스러운 굴레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강렬한 의지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김민준은 가장 작은 부탁부터 거절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가 슬쩍 자신의 업무를 미루는 순간 그의 심장은 발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듯 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목소리는 쉬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제 업무도 급해서 어렵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는 그에게 천근만 근의 바위를 들어올리는 것만큼이나 무겁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동료의 얼굴에 순간 스치는 당혹감을 보며 민주는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과 작은 성취감이 그의 내면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자아가 비로소 숨통을 트는 순간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분별하게 날아드는 요청들을 필터링하고 중요한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하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점차 그의 책상 위에는 더 이상 무의미한 서류 더미가 쌓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야근도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의 업무 효율성은 조금씩 향상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변을 맴도는 동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과연 이 변화가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질 수 있을지 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김민주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색함과 불안감을 이겨내며 아니오라는 말을 내뱉었던 지난 며칠은 그에게 혹독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주변 분위기는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서운해하던 동료들은 명확한 업무 처리와 효율적인 결과물을 내는 그의 모습에 점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이수진 대리의 시선은 가장 먼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늘 피곤에 절어있는 민준을 안쓰럽게 여기면서도 업무 처리 능력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했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빛에는 비판 대신 존중과 인정을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의 변화는 단지 거절하는 방법을 넘어 자신의 역량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임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착하지만 일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업무를 정확히 인지하고 중요한 일에 몰입하며 불필요한 요청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줄 아는 자신을 지키며 효율적으로 일하는 유능한 동료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는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그의 보고서에는 이전보다 훨씬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거울 속 자신을 깊이 들여다본 김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의 피로와 불안 대신 자신감과 활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늘 쭈뼛거렸던 어깨는 펴져 있었고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되찾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자신을 희생하며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했던 과거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순간이었습니다. 민준 씨 덕분에 저도 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수진 대리의 진심 어린 한마디는 그의 변화가 주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김민주는 건강한 자존감과 압도적인 업무 효율성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가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진정한 역량을 만들어가는지 보여주는 묵직한 교훈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갇혀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오늘 김민준 씨의 사연처럼 때로는 단호한 아니오 한마디가 자신을 지키고 더 큰 성장을 이루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김민준 씨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으셨을까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깊은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